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아이고, 우리의 또 시작하네. 계절만 바뀌면 코 막히고 콧물 나고 밤에 자다가 긁느라 잠 깨고 기침 콜록콜록하고 숨소리도 쌕쌕하고 옆에서 보기에 정말 안쓰럽죠. 크면 점점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정말 좋아질까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원인 물질 피해 다니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약도 잘 먹고 뿌리는 약도 쓰고 다 중요한 치료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레르기 면역 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의 가이드를 받아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형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많이 괴롭히는 알레르기에 대해서 그리고 알레르기의 새로운 치료, 면역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라는 말은 선생님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 많이 들어보긴 한데 네. 정확하게 이 알러지가 뭘까요, 선생님? 네. 그 알레르기 질환은 외부 물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것으로서 알레르기 기전이 있습니다. 그 기전에 의한 염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물질은 미생물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예. 동식물에서 유래한 성분이나 화학물질 등일 수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천식, 소아천식, 알레르기 비염, 음식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등이 알레르기 질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제 외부의 어떤 물질들에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예. 너무 과하게 예. 일으키는 예. 반응이다. 예. 그게 알레르기다. 예.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면역이 약해서 예. 그래서 알레르기 생기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면역 좀 강화시켜주는 건 뭐 홍삼 같은 거 좀 먹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반대인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오히려 너무 강해진 면역을 조금 낮춰주는 게 이제 치료가 예.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개념을 잡으시고요.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고 제 딸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겠죠. 그 국내 지금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은 성인의 경우는 약 15에서 20%인데 그 대비해서 지금 소아 같은 경우 30%로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셋 중에 하나이는 알레르기를 갖고 있을 맞습니다. 것이다. 예. 최근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간 사회적 손실 비용도 4.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네. 뭐 증상은 수면 장애라든지 집중력 저하 그리고 피로, 학습 능률 저하 예. 이런 증상들이 아기들한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레르기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선생님 같은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예. 바쁘시고 예. 알레르기 내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예. 바쁘신 것 예. 같고 예. 요즘 그렇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예. 저희들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증상들이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 아토피 부염 사진입니다. 아토피 예. 부염은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위가 다를 수 있는데 예. 요 애들 같은 경우는 약간 5, 6세 정도의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인데 증상은 굉장히 가렵습니다. 가렵고 이 접치는 부위에 팔꿈치 안쪽, 그다음에 무릎도 안쪽. 무릎 뒤쪽 예, 이렇게 해서 많이 긁고 상처가 나고 그다음에 막 딱지가 않고 예. 뭐 그런 증상으로 저렇게 보이고 긁어대면 이제 밤에 예. 잠을 못 자고요. 예.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자면 부모님도 옆에서 같이 잠을 못 주무십니다. 예.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예. 많이 긁다 보면 저게 이제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예. 2차 감염이 생길 예, 수도 맞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사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두드러기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발적성 경결, 그러니까 영어로는 에리테마토스 휠이라고 하는데 어떤 뭐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음식물이라든지 뭐 약물이라든지 또 온도, 습도 뭐 이런 기온 변화에 의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고 저렇게 갑자기 몸에 저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양상으로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대체로 이제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뭐 이상한 걸 잘못 먹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서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인을 모른 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전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건 이제 뭐 소위 쉽게 생각해서 콧구멍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비강 내시경으로 이제 가볍게 이렇게 들여다본 건데 그 이제 그 비중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비점막이죠. 하비각계라고 이제 불리는 거고 저 안쪽에 보이는 게 중비각계. 그 사이로 지금 마우스 포인트에 보이는 누런 콧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저런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 상당히 진행돼서 예. 저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 밑에 사진 같은 경우는 위에 사진하고 달리 비점막이 부어가지고 예. 안이 지금 잘 보이지 관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 예. 까만 종이가 이제 공기가 지나가야 되는 구멍인 예, 건데. 예.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들죠. 공기가 그렇죠, 지나가기가 그렇죠. 아예 막혀버렸으니까. 어. 뭐 저런 상황, 저런 상황이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한참 심해서 숨을 잘 못 쉬고 코 막힌 소리가 날 때 예, 예. 그때 코 안을 찾아보면 저런 예, 모양이 예, 있다. 예, 예. 많이 부어 올라 예, 있고 예. 꽉 막혀 있고. 꽉 막혀 있고 그런 또 뭐 모양이다. 보면 이 비점막 색조가 약간 창백하게. 그러네요. 예, 뭐저 사진 또 조금 그런데 저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비염 사진도 보셨고 아토피 사진도 보셨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휠이라고 휠, 예, 경결, 예. 경결 예, 그런 예. 사진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요즘 익숙해진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뭐 발 맞춰서 뭐 걸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알레르기 질환에 이제 그 뭐 유전적 소인도 있을 수 있겠고 요즘 최근에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알레르기 행진은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네. 이제 처음에 어릴 때는 음식 알레르기,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 비슷한 시기 아토피 비염도 나타나고, 예. 그다음에 조금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이렇게 쌕쌕대는 애들이 예. 있습니다. 예. 천식, 천명이 나타나는 애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좀 더 커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알레르기 비염순으로, 네. 그러니까 그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애들이 계속적으로 질환이 바뀌면서 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알레르기라는 한 뿌리에서, 예, 뿌리에서, 이제 예. 다른 가지들이 다른 가지, 나오는 예, 건데 질환이, 예, 당연히 아주 어릴 나타나죠. 때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거나 예. 뭐 아토피가 있거나 이렇게 예. 되다가 예. 이제 점점 학교 갈 나이가 되면서 그런 것들은 줄어들고 예. 이제 뭐 천식이 천식이, 생기거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맞습니다. 예. 비염이 더 비염이 생기거나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죽고 얘는 더 크고 예. 이렇게 이제 예. 바톤 터치하듯이 예, 이렇게 예, 옮겨간다. 예. 그게 알레르기 예, 행진이라는 행진입니다. 얘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어릴 때 알레르기를 잘 잡으면 이 예. 행진을 막을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예. 오늘 주제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면역 치료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치료 받고 있는 환아들도 많고 예.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알레르기 치료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치료들이 있나요, 선생님? 소아 알레르기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원인 항원이 알레르겐이 밝혀지면은 그걸 회피하는 게 1번이 될 거고. 피해라. 예, 피해라. 어떤 물질에 내가 알레르기가 생기는지를 알고 예, 피해 피하고. 예. 그다음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 증상을 치료해야 되니까 약물 치료 예. 있고 이제 면역 치료 크게 일단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나눌 예. 수가 있고 일반적인 약물 치료는 그 이제 알레르기 면역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이라든지 류코트리엔이라든지 요게 이제 주범이 되는데 예. 요거를 잡는 뭐 항히스타민이라든지 항류코트리엔 제제 예. 뭐 요런 제제들로 해가지고 예. 약물 치료의 주종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 소아천식 같은 경우는 소아 이제 조금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는 전신적으로 쓰는 거는 부작용이 많아서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예. 국소적으로 쓰는 거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코에 뿌리는 거. 약, 그렇죠. 국소 스테로이드, 알레르기 비염에서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라든지 또 천식이 있는 환아들에 있어서 흡입용 스테로이드, 예. 그런 약제들이 이제 일반적인 약물 치료의 예.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예. 항류코트리엔제 뭐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그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가장 예민한 게 스테로이드 제제가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는 웬만하면 스테로이드 든 예. 거는 안 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예. 하는데 예. 의외로 천식 환자들 아이들 이렇게 입에 예. 뿌리는 거나 코에 뿌리는 거 그거는 스테로이드가 훨씬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 중요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토피 피부염, 그다음에 천식,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인데 그게 다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일단 증상을 잡아야 되니까 예. 그럴 때는 국소적으로 쓰는 스테로이드는 거의 안전합니다. 성장에도 거의 문제가 없고 이러니까 네. 그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국소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예. 치료를 잘해야 되고 그게 겁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알레르기 비염도 국소 스테로이드 등 제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뿌리셔야 되고 천식이 증상이 나타나면은 흡입용 스테로이드 제제를 적절하게 예. 그 이제 뭐 전문의 선생님한테 들어서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숙지해서 예. 각각 잘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 예. 그 알레르기 질환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런 치료들만으로도 조절이 잘 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다가 면역 치료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맞습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할 면역 치료랑 지금 앞에 말씀해 주신 이런 일반적인 치료랑은 일단 뭐가 가장 다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알레르기 치료는 염증을 줄이는 약물을 쓰거나 피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치료인데 면역 치료는 원인 물질 알레르겐을 체내에 투여해가지고 네. 그 알레르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영어로 인탈러런스에서 관용, 예. 그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도록. 네. 예. 그다음에 그 원래 항원이 감작돼 있는 걸 이제 센스타이제이션에서 감작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탈감작, 디센스타이제이션, 디센스타이제이션과 인탈러런스를 유도하는 치료가 면역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하면은 그 원인 알레르기하고 하다면은 그 이게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면역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약물 치료는 일시적으로 증상 완화하지만은 약효가 소실되면은 뒤에 다시 증상이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치료들은 예, 일반적인 치료. 예, 예. 증상을 일단 감해주는 증상을 약들이고. 일단 급한 불만 끄는 정도의 수준이죠. 예. 근데 면역 치료는 이제 원인을 한번. 그렇죠. 예, 원인. 일반적인 약물 치료는 그 면역학적 기억 형성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질병의 자연 경과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면역 치료는 이제 그 면역 관용을 유도하게 되고 예. 새로운 어떤 알러젠 감지 아까 그 알레르기 행진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뜻은 새로운 알레르기 질환으로의 진행이라든지 감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역 자체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새로 구성하기 때문에 기억 세포에 메모리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질병의 어떤 자연 경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셈이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면역 치료일 것이다. 예. 그럼 선생님께서도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문이시고 예. 소아 환자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예. 어떤 아이들에게는 일반 치료를 하고 예. 어떤 아이들은 면역 치료를 하고 그러실 것 같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 주로 면역 치료를 예. 원하시는지. 예. 일단 뭐 지금은 그 정상으로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은 정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본 베이스에 대한 병력 정치라든지 뭐 검사를 하게 되는데 면역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정하는 어떤 그런 경우는 그 이민호글로빈 E 매개형 질환이라는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애들 중에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알레르기 침식이 대상 질환이 됩니다. 예.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원인 알레르겐 그 확인 검사가 피부 반응 검사라든지 예. 그 혈청 특이 이민호글로빈 E 검사를 통해서 그 감작이 됐다, 흡입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이 됐다고 확인이 되고 네. 그런 항원에 노출이 됐을 때 비염이나 침식이 발생하는 환자에서 회피 치료를 하고 또 약물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약물에 대한 어떤 그 아까 일반적으로 말한 그 약물 항히스타민 제제나 예. 뭐 그런 데 대한 이상 반응이 있다든지 예. 약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심한 애들은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그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새로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 같은 것을 원할 때 네. 이런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면역 치료를 해야 된다.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네요. 그러니까 예. 확실하게 항원이 딱 예, 확인이 예, 돼야 예, 되고, 예, 그죠? 예, 그리고 예. 일반적인 치료들을 해봤는데 잘 예. 효과가 없거나 예. 아니면 이런 치료를 계절 바뀔 때마다 약을 먹는 것도 예, 예, 그렇고 애가 이걸 잘 못 해내기도 하고 너무 좀 답답하면 그러면 아예 그냥 원인 치료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아니 알레르기는 그냥 불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확 제가 지금 당기는데 제 아이가 어렸으면 한번 해볼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지금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막 밤에 쌕쌕거리기도 하고 기침도 하고 콧물 막 흘리고 하면 내 아이 지금 4살, 5살 이렇게 지금 어린데 몇 살부터 치료가 가능할까? 되게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협조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되게 한 5세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화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그거보다 한 1, 2년 빨리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한 5세부터 10세 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작 시기가 그 이제 뭐 요때 시작하게 되면은 알레르기는 어떤 새로운 신규 감작이라든지 새로운 알레르기 질환의 진행도 막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시기 외에도 그 뭐 의사하고 보호자하고 환아하고 이렇게 증상이라든지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조금 더 일찍도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고. 근데 5살 넘어가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도 협조가 맞습니다. 되고 협조가 그러니까. 되고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때쯤 시작하면 치료하는 기간, 나중에 효과 보는 기간 생각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한참 공부해야 될 때 그때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나이 때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저희들이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역 치료가 크게는 2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사로 하는 게 있고 피하 주사로 하는 게 있고 혀 밑에 넣는 약간 알약 같은 걸 쓰는 모양인데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 피하 면역 치료는 피하 주사로 이렇게 알레르기인 약물을 투여하고 이게 이제 초기 도입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정도 도입기가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 간격으로 이 알레르기인 약 용량을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점 증가해가지고 3개월에 도달하게 되고 3개월 이후부터는 한 달 간격으로 네. 피하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피하 주사니까 주사잖아요. 예, 예. 이제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 주사인데 주사고, 예. 이게 바늘이 굉장히 얇은 인슐린 주사 같은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얇은 예, 바늘. 예, 예. 막 울거나 막 아파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 예. 어쨌거나 제일 작은 바늘 예, 씁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일단 병원에 와야 된다는 어떤 그게 그런, 불편하다. 예, 불편하다. 아, 예, 예. 예. 혈압 면역 치료는 네. 혀 밑에 녹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고 예. 편의성 면에서는 조금 네. 피하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 그림만 봐도 예. 설하가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예. 이걸 그럼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의사하고 환자하고 어떤 예. 상담을 해서 어떤 치료 방법을 할 것인지 예.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의 경험에 따라서 네. 이제 어떤 게 더 적합한지 하는데 예. 이게 국가별로도 선호하는 치료 방법이 좀 차이가 있고 네. 또 대륙별로도 좀 차이가 있고 네. 병원별로도 좀 차이가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건데 효과는 다 우수하고 둘 네. 다 우수하고 안정성 면에서 피하 면역 치료는 병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상 반응의 빈도가 조금 설화보다는 조금 높게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되고 있는데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거의 뭐 1억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니까 극히 드물다, 아주 드물기는 하다 이래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피하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뭐 병원에서 하게 되고 근데 설화 면역 치료는 이제 안정성이 높고 집에서 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고 근데 작은 아기들은 피하 면역 치료가 조금 더 효과 면에서 예. 예, 조금 더 권장이 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보고의 차이인데 예. 큰 아기들이 조금 설화 면역 치료가 또 편하고 병원에 학교를 다니니까 병원에 또 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설화 면역 치료 제가 받는 느낌은 주사 치료가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거가 센 것 같다. 예. 예.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나이일수록 혼자서 알아서 잘하니까 예, 예, 먹는 예, 약으로 맞습니다. 치료해도 좋을 것 예, 같다. 예. 뭐 이런 정도의 예, 차이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알도록 하고 예. 정말로 이게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가 예, 예. 부모님들이 되게 예, 궁금해하실 예, 테니까 예, 예, 예. 지금 치료를 해보신 환아의 사진인 거죠, 예, 선생님?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지금 그 보시고 있는 그 코 내시경 사진인데 네. 그 이제 하비각계라고 하죠. 비점막이 굉장히 부어가지고 예. 안에 그 내부가 관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비점막의 색조도 약간 창백하고 이래서 네.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단됐고 또 밑에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그 코점막이 조금 굉장히 거칠고 네. 또 증상이 좀 심하고 왼쪽 같은 경우는 그 비점막도 좀 부어 있고 예,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요 애들 같은 경우도 다 항원의 흡입 알레르겐이 확인이 확인이 되었고, 됐고. 증상도 굉장히 심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그 면역 치료를 결정하게 된 케이스.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예. 자, 이 아이가 코가 어떻게 이제 변했느냐 하면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네. 일단 비점막에 이제 부종이 좀 빠지고 이래서 안에 관찰이 되고 뭐 내시경 소견이 이제 일단 치료 전보다는 좀 나아지게 돼서 관찰이 되고 색조도 좀 좋아지고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있고 일단 증상이 우선 먼저 좋아집니다. 예. 증상이 좋아지게 되고 예. 이 아이는 치료를 얼마나 받은 건가요? 3, 4개월 정도 3, 4개월 되면 정도 되면? 나타나게 되고 어떤 애들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주사 맞은 친구인가요? 예, 주사 맞은 친구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한 예. 3, 4개월 예. 지나고 나니까 예. 코에 붓기가 점점 예, 정도 예, 빠졌다. 예, 예. 뭐 중간에 무슨 약을 먹거나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 면역 치료만으로. 면역 치료만으로. 예.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효과가 있을까? 네, 그 알레르기 면역 치료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추천됩니다. 예. 그 끝까지 하시는 게 좋고요. 시작하시면 물론 이제 증상이 없어서 중단에 좀 호전이 없어가지고 중단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래도 끝까지 하시면 예, 효과를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예. 치료 종료하고도 상당 기간 치료한 만큼의 기간만큼의 또 그 기간 효과가 있고 예. 어떤 일부에서는 거의 완치 수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치료 초기에 그 비만 세포라든지 알레르기 세포의 그 반응 역치 이런 게 딱 좋아지기 때문에 몇 주 네. 안에 증상이 확 좋아지고 몇 주 안에 좋아진다고요? 몇 주 안에 좋아집니다. 예. 그런 제가 경우.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3년에서 5년 정도 치료를 끌어가려고 하면 예. 초기에 증상이 좋아져야 그렇죠. 환자도 맞습니다. 신나고 예. 부모님도 신나서 따라오실 예. 거니까 그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게 대충 몇 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래도 한 2개월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초기 그래요? 치료 한 2개월 정도는 치료를 초기 치료를 꾸준히 하다 보면 증상이 좋아지게 되고 알레르기 염증 반응의 어떤 그 이제 면역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서 근본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 상당 기간 한 1년 정도 되면은 증상하고 또 면역 관용이 예. 슬슬 유도되기 시작합니다. 한 6개월 전부터. 예. 예.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 3 내지 5년 정도 치료를 그렇죠. 받았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걸로 이제 치료가 끝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 효과가 영원히 갑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있고 이제 일부에서는 영원히 안 가고 그 치료한 기간 정도의 효과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주 예.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뭐 천편일률적으로 딱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불행하게도 치료를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아이도 가끔 있을 예. 거 아닙니까? 예. 효과가 있다 없다는 어느 정도 기간에서 알 수 있습니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예. 어느 정도 증상으로서 예.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레르기 면역 치료의 추구 검사라 해가지고 혈액학적 검사에서 몇 가지 이제 그 이민호글로빈 G4라고 방어항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라도 이게 검사실 소견으로 네.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다 종합을 해서 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 그 방어항체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어느 정도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오랫동안 시도를 했으니까.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치료를 3 내지 5년, 3년 치료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 5년 정도 잘 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예. 뭐 제가 딱 없다고 이제 그 알레르기 증상이라는 게 굉장히 또 사람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런 뭐 면역 치료가 또 뭐 아직 그 100%는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 치료를 받자고 하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예, 수 예, 있겠다. 그러면 효과가 더 없겠죠.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래 치료 기간 3년이라는 것도 그 정도 치료를 해야 면역 반응이 유도된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치료 기간이 잡혀져 있는 거고 네. 1년차 이전에 치료를 중단하면 근본적인 면역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고 네. 3년 치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밑에 지금 그래프에 나왔듯이 네. 여러 가지 그 면역학적인 어떤 지표에 있어가지고도 예. 상승이 호진된 소견들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그런 맞습니다. 치료인 것 같은. 그래서 지금 그 알레르기 면역 치료 연구 방향도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단점이 돼서 이걸 기간을 좀 줄여서 예.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약제를 좀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그게 연구도 나오면 진행돼. 그게 지금 나오면 현 상황은 아직은 3년, 5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거. 예. 항원을 아이에게 넣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 간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꽃가루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내가 봤는데 예. 그 꽃가루 항원을 얘한테 또 집어넣는 겁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치료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원리가. 예, 예, 그래서 원리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하실 수 예, 있거든요. 예. 어때요, 선생님? 예. 그 뭐 면역 치료도 이게 이제 약제고 이 약제가 또 알레르기 물질이기 때문에 환아가 갖고 있는 알레르겐에 대한 과민 반응이 증폭되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심한 경우에는 뭐 1억분의 1이라 하지만 쇼크, 아나필락시스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빈도는 피하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전신 이상 반응 이런 빈도가 0.7에서 3.7% 정도 되고 설화 면역 치료는 조금 낮아서 1.1% 정도로 네. 상대적으로 좀 낮고 아까 예. 말씀드린 아나필락시스도 1억분의 1 케이스 정도로 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사 맞은 자리에 저렇게 발갛게 부어오르는 거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 거죠. 예, 예, 저게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대부분 안 나올 수도 있고, 저건 어떻게 보면 약간 국소 부작용 같은 그런 측면에서,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면역 반응이 좀 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는 용량을 조금 조절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국소 부작용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뭐 그 주사 부위에 가려움증이라든지 발적, 경결, 부종 등이 있고, 네. 전신 반응으로는 두드리기, 비염, 천식의 악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피하 면역 치료 같은 경우 어쨌든 병원에서 하게 되고. 그 주사 후에 한 30분 정도 경과 관찰을 하고 집에 가는 걸로 권장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니까 예, 예, 부작용이 예. 생기도 예, 병원에서 병원에서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처할 예, 수 있죠. 대처할 수가 있죠. 설하로 이제 약을 넣은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 이걸 예, 하는 예, 거니까 예. 지금 영상에도 좀 나옵니다만은 약간 그 입술도 좀 붓고 예, 맞습니다. 따끔거리고 예, 예. 뭐 그렇게 따끔거리고, 한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이것도 이 정도는 괜찮은 걸로.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 첫 스타트 할 때는 병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화 면역 치료를 제 밑에 놓고
부작용이 없는지 한 30분 정도 경과 관찰해서 계속 집에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사람 면역 치료를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3년 이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예. 뭐 매일 설하는 매일 매일 먹는 합니다. 거죠. 그죠? 그다음에 주사 맞는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씩. 하고 이제 3개월 지나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횟수가 줄어들고. 횟수가 줄어듭니다. 입으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선생님 3년인데 그 동안에 애가 뭐 감기 몸살에 걸릴 수도 있고 장염에 걸려서 막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코로나 또 뭐 걸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이 애가 펄펄 나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그러면 이 설하 치료 계속 받아야 하는 건가요? 뭐 단순히 콧물 기침이 나는 가벼운 감기라면은 뭐 중단 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일반적인 감기약 뭐 해열제나 항히스타민제, 진해그담제 같은 경우는 면역 치료제하고는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뭐 같이 치료해도 되는데 즉시 면역 치료를 또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38도씨 이상의 고열이 날 때라든지 감기로 인해서 뭐 천식 발작, 뭐 심한 기침이라든지 색색거림, 호흡곤란이 있을 때, 설화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이 입안에 상처, 염증, 발치 흔적이 있을 때 이때 이런 부위로 설화 면역 치료제가 흡수되어서 막 면역 반응이 확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또 안 되게 되겠습니다. 금해야 될 거고. 또 뭐 감기로의 구토나 복통이 심할 때 굳이 뭐 설화 면역 치료를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견딜만 할 때는 그냥 계속 하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쉬어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치료가 잘 지금 됐습니다. 잘 돼서 이제 아이가 드디어 이제 밤에 쌕쌕거리지도 않고 콧물 코막힘도 좀 덜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막 그냥 반려동물도 막 이제 데려다 키우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알레르기 질환의 질환 자체의 원리가 그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역 치료를 하고 있더라도 계속 노출이 되면은 계속 뭔가 이렇게 감작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 항원 대개 이제 지문 진드기가 많기 때문에 침구류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 60도 이상 온수로 세탁하고 방수 진드기 커버 이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저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맞습니다. 진드기 커버. 진드기 커버. 아마 부모님들은 다 쓰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저거 계속 쓰셔야 합니다. 면역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이 나도. 그다음에 또 뭐 꽃가루 같은 게 원인일 때는 외출할 때 마스크 써야 되고 뭐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꽃가루가 이제 봄에는 꽃가루입니다만 가을에는 풀도 또 그렇다면서요. 잡초, 잡초. 그다음에 뭐 여름철엔 잔디 뭐 이렇게 결국 그쪽 꽃가루 관련 알레르겐 또 거의 뭐 1년 내내 요즘은 잡초라든지 이런 경우도 감작되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나갈 때 이제 알고 나가시면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 진먼지 진드기가 사실 제일 유명하긴 합니다만 곰팡이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원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집 여기저기 이렇게 곰팡이 쓸어 있는 데는 혹시 없는지 부모님들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선생님 공기청정기 이거 중요합니까? 뭐 헤파 필터가 중요하다고 돼 있어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다 그런 제품들이 다 필터가 다 헤파 필터 달린 제품으로 나오긴 합니다. 제습기도 아마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것 같고 습도도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댕댕이 선생님 집에 있는 댕댕이들 어떡할까요? 반려동물들. 반려동물은 이제 애착 관계가 딱 형성돼 있기 때문에 물론 해피가 제일 좋지만 그게 힘듭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이제 침구류의 접근을 좀 자제를 반려동물이 자는 방에는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목욕을 좀 자주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면역 치료를 받더라도 일상적으로 하시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주의사항들은 다 계속 지키셔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거 여쭤봤네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에서 이제 이 음식 식단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 원인 식품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음식 원인 식품을 이렇게 어느 정도 허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대체 식품에 대해서도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리 시 사용하는 도마나 칼, 식기 등의 알레르기는 묻지 않아야 되고. 요즘은 가공식품의 성분을 다 이렇게 라벨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함량 뭐 이런 거
성분 같은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는 그 영양제로서 그 알레르기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면역 체계도 조절하고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상에서 한 3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요 밑으로 되면은 비타민 D 부족으로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유지되도록 해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면역 치료를 받고 나면 세상 사는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계속 조심을 맞습니다. 해야 되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치료가 면역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3년, 5년씩 받으려고 하면 이게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았어요, 선생님. 면역치료, 알레르기 면역치료 비용은 치료 방식이라든지 이제 원인 항원, 그다음에 병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1회당 대략 한 뭐 2, 3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정확하게 이제 병원에 알아보시고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므로 그렇게 예산을 짜서 이렇게 장기간 이 치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면역치료 약제는 정식 허가된 법정 비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손 보험 처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제를 또 원내에서 타느냐 원외에서 타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그 이제 보상 비율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제일 그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면 그 면역 치료를 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당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최의 경우. 1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석 달, 넉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 피하 면역 치료의 경우 들고 그 뒤에는 한 7개월에 그 정도 병이 되니까 그렇게 초반에 조금 많이 들고 초반에 좀 많이 듭니다. 뒤에는 조금 더 적게 들고. 근데 설화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한 월에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그건 매일 하기 때문에 초기나 뭐 유지나 비슷합니다. 비용이. 대략 그 정도의 병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면역 치료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지금도 알레르기 아이들 키우시면서 이 아이를 뭐 어떻게 한약을 먹여야 되나 비타민을 먹여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부모님들 많으시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당부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레르기 질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원인 알레르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고 현재까지 이제 알려진 가장 궁극적이고 장점이 많은 면역 치료에 대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치료 도중에 또 증상이 호전되었다 해가지고 치료를 조기에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정해진 치료 기간을 치료하면은 알레르기 질환에 상당한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우리 아이의 알레르기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 면역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형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이의 알레르기 치료 여전히 길고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치료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